안녕하세요. 2주차 의료통역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는 어용계를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강의 시간에는 의료통역사에 항상 생각할 점과 몽골어로 자신있게 인사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 지난 수업 시간에 이어서 조금 의료통역사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료통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생각으로는 전공 언어를 능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특히 아픈 환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항상 준비되는 자세를 갖춘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해당 환자의 나라, 우리는 몽골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몽골의 문화적 배경과 의료 행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의 바르고 전공 언어로 능통한 사람이 의료 통역사로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자, 또는 의료 통역사에 갖춰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영역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언어 능력. 언어 능력에는 우리가 몽골어로 쓰는 것, 뜨는 것, 말하는 것, 읽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도 잘해야 합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몽골 환자를 응대하게 되면은 주로 대학병원, 큰 병원에서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상주합니다. 그 모든 분들과 우리가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 맺어야지 그 몽골 환자가 마음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아, 출국할 수 있고요. 또는 그 좋은 소감을 토대로 소문나서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조금 작지만 기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는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이라면은 몽골의 문화 지식 또 다양한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또 환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전문 지식은 의학 용어 또는 몽골어 지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통역사는 언어 능력,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능력 또는 배경 지식과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의료 통역사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통역은 환자와 의료진이 대화 체를 통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료 통역은 대화가 5초에서 10초의 뭐로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국어와 전공 외국어 점검이 필수입니다. 바른말 쓰기 필수입니다. 의학 용어 다 영어입니다. 마지막 의학 용어 다 영어입니다에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문대 출신이고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의료진과 간호사, 검사하시는 분들 다들 그 대학교는 의대에서 혹은 그 관련 학교에서 의학 용어를 1학년부터 배웠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는 우리가 되게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보충하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응대하는 고객은 환자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은 의학 용어를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씀을 우리가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주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 용어만 잘 뜻을 알아들으면은 환자한테 우리가 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는 대화가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암기하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요. 모국어와 전공 외국어 점검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하고요. 바른말 사용하고 또는 의학 용어는 영어로 배울 필요가 있음을 아 의료 통역사의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번 강의 시간의 두 번째 주제는 몽골 인사법입니다. 왜 이 인사법을 이제 먼저 가르치고 싶었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가장 먼저 환자를 응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의료 통역사, 국제 진료 코디네이터들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몽골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몸은 아팠죠.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하여 타국에 왔죠. 또는 타국에 왔는데 그 언어를 모릅니다. 문화를 모릅니다. 이런 분이 항상 두려움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몽골 사람들은 이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제일 먼저 친구처럼 또 보호자처럼 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어로 인사를 이쁘게 또는 즐겁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몽골 사람들은 어떤 인사법을 하느냐면, 첫 번째는 인사할 때 눈 맞춤을 좋아합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인사할 때 악수를 하면서 고개를 약간 숙입니다. 어떻게 하면 끄덕끄덕 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몽골 사람들이 나오는 영상, 이런 깔끔한 영상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서양 영상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법은 서양 사람과 똑같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면서 머리를 약간 숙이고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손 악수하면서 샘베노 안녕하세요 인사를 첫 인사하시면 됩니다. 배우셨죠?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인사 순서는 악수 전에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악수를 하면서 고개를 약간 숙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약간 끄덕끄덕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우리가 몽골 환자를 응대하게 된다면, 환자가 처음 한국으로 입국하고 치료받고 관광하고 또는 출국할 때까지 함께 계속 지내는 겁니다. 이럴 때 본인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몽골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예방하기 위하여 선생님은 대화 때 몽골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을 잘 보시면 돼요.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거나 사물을 가리키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종종 이렇게 병원에서 다양한 사람 만나다 보면 그 환자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본인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자 속으로는 되게 싫어하고 그냥 말은 바로 말을 못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근데 그 상대자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은 그 기분이 안 좋아 죽기 때문에 그분의 상대자의 중요한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보면은 미리 차단하고 또 예방할 수 있죠. 또는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주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손바닥을 아예 펴서 이렇게 가리키면은 좋아합니다. 이거는 몽골 문화로는 존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저를 존경하시면서 얘기를 하는군요.'라고 환자분 속으로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그분의 상대자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통역했는데 나중엔 "전 모릅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은 아니고 가끔씩. 그건 이런 그 환자분 마음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럼 그것과 똑같이 몽골도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잘 이해 우리가 잘 사전에 배우면 나중에 환자를 응대할 때 실수하지 않고 해야 하는 그 업무를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몽골과 한국은 같은 문화적으로는 같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실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종종 가끔씩만 이런 세밀하지만 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그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강의 시간에 잘 배우시면 그대로 지키시면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사하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몽골어 위주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샘베노 안녕하세요. 다 생협일스노 당신은 오는 길에 먼 길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는 안부를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원래 삼배너랑 비슷하지만 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몽골분은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힘들지 않게 잘 다녀오셨나요?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익세비 오리거 단소리 먼저 저는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바로 자기소개를 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몽골 한자는 한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땐 우리가 그 긴장감, 두려움을 풀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죠. 그거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본인 소개를 하고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환자를 만나는지 또 같이 뭘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얘기를 해 주면은 그 긴장감을 풀고 마음을 열고 우리한테 더 많은 정보를 주면 우리도 그만큼 정확하게 의사하고 그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해줄 것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니 니릭 기민서 기뜩 미니 몽골 니릭 도야 기뜩. 자,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한국 이름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더야 원래 몽골 명칭이 있으면 더 좋죠. 애칭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몽골 사람들이 더 왔다. 마음을 더 잘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주목할 것은 이 시인데 우리는 길이라고 전환합니다. 몽골어로 전환할 때는 변환할 때는. 자, 그다음에 리, 이시, 김시라는 성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때때로 옛날부터 이렇게 그 성씨 가족이라고 이어오잖아요. 근데 몽골은 성은 아버지 이름을 따른다는 조금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따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니니릭 리민서기뜩 미니 몽골니릭 도야기뜩 그다음에 비당국익스러워진 이밀기잉 어스무싱 기리니키잉 몽골 өвчтөн хариуцсан координатор байна. 비당국익스러워진 어스무싱 임чилгээний төвийн 몽골 өвчтөн хариуцсан орчуулагч байна.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은 할 수 있고요. 괄호 안에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발음하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당국 익스로딩 당국대학교의 임드긴 병원의 어성우신 클리닉 국제진료소의 몽골 өвчтөн хариуцсан 몽골 환자 담당하는 코디네이터입니다. 오늘 단위 임чилгээний орчуулгыг хариуцаж байна. 오늘은 선생님이 임чилгээний 진료의 орчуулга 통역을 필기로 아니고 모두 통역을 해야 하니까 통역을라고 합니다. 통역을 хариуцаж байна 담당하고 있습니다. Би танд хичээнгүйлэн сайн туслах болно. 난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더 안심을 해주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싶은 것은 국제진료소입니다. 여러분 1주차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아실 텐데요. 한국은 2009년부터 의료 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잖아요. 그때부터 대학 병원들,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병원 산조에 국제진료소라는 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오시는 모든 외국인 환자들이 모이는 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목적은 뭐냐면 빠르게 진료 예약을 빠르게 해줄 수 있고 진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게 조금 촉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외국인 환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어권별로 통역사들이 코디네이터들이 산주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 선생님이 느린 버전하고 몽골인들이 서로 얘기할 때 하는 버전이 조금 빠르다고 학생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버전으로 두 가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Сайн байна уу? Та сайн явж ирсэн үү? Эхлээд би өөрийгөө танилцуулъя. Миний нэрийг Ли Минсо гэдэг. Би Тангуг их сургуулийн эмнэлгийн олон улсын клиникийн Монгол өвчтөн хариуцсан координатор байна. Өнөөдөр таны эмчилгээний орчуулгыг хариуцаж байна. Би танд хичээнгүйлэн сайн туслах болно. Сайн байна уу? Та сайн явж ирсэн үү? Эхлээд би өөрийгөө танилцуулъя. Миний нэрийг Ли Минсо гэдэг. Би Тангуг их сургуулийн эмнэлгийн олон улсын клиникийн Монгол өвчтөн хариуцсан координатор байна. Өнөөдөр таны эмчилгээний орчуулгыг хариуцаж байна. Би танд хичээнгүйлэн сайн туслах болно.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에 강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선생님이 요약한 것이 정리한 것입니다. 의료 통역사 능력은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몽골이 문화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학 용어를 또 영문으로도 잘 익히고 있어야 합니다. 몽골 인사법은 상대방과 눈을 첫 번째는 맞추는 것이고 또는 악수하는 것이고 악수할 때는 약간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피할 행동은 상대방을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이요.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두 손을 펴서 손바닥으로 가리키면 이 행동을 존경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과제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몽골 인사법 외워서 자신 있게 인사하는 연습을 항상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팁 드리고 싶은데요. "몽골 사람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라고 간호사분들이 많이 부릅니다.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그 이유는 뭔지 아신가요? 몽골 사람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본인 이름으로 예시를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공식적인 이름은 부르윙 어용길이라고 해요. 길죠? 이렇게 길어서 이 이름은 주로 이렇게 여기 여권상 이름입니다. 평원에 환자가 등록할 때는 여권 기준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르윙 어용길이라는 긴 이름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스펠링하기도 어렵다, 호칭을 하기도 어렵다 하셔서 간호사분들은 되도록 편하게 기분 좋게 편하게 호칭할 수 있는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우리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면 환자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말씀해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저 이름은 본명은 어윤길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푸르은 성이고 우리 아빠 이름이고요. 제 이름은 어윤길. 길죠? 그래도 길어요. 여기 어윤길을 또 줄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어윤길을 줄이면은 어윤화가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아 이 성함을 어떻게 볼까요?"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요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이? 똑같아요. 한국 분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호칭을 하잖아요. 간호사분들이 나오셔서 진료실 대기하다가 들어갈 시간이 될 때는 호칭합니다. 그때는 이름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또 이상하게 부르면은 환자분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